이번 시간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강조문에 이어지는 도치입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살펴봅시다. 한국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신지 미리 스스로 영작해 보시고 뒤에서 비교해 보세요. 가끔 길에서 뒤집혀진 간판이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죠. 뭔가 특이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거꾸로 걸어놓은 글씨에 꽂힙니다. 영어도 가끔 어순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마찬가지로 주목하게 하려고요. 또는 강조하려고요. 어순을 뒤집는 것을 넘어질 도, 둘치를 써서 도치라고 하는데요. 도치를 하면 문장의 어디를 주목하고 강조하게 될까요? 도치에서는 그 강조의 포인트를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도치된 문장을 보거나 들었을 때 내가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가 정보 가치가 높은 강조된 그런 부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채야 합니다. 내가 도치된 문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도치로 인해서 주목받게 되는 강조의 포인트는 크게 둘 중 하나입니다. 문장의 앞부분 또는 문장의 뒷부분. 먼저 문장의 앞부분이 강조되는 도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앞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어순 변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어떤 문장에서 B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은 경우 B를 문장 맨 앞으로 도치시키게 되고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yes, no 의문문 형태로 변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 5W1H 의문사를 강조하려는 도치입니다. 57강 의문사 의문문 강의를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You saw what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뭘 봤다고? 이 문장은 내용상 의문사 what이 아주 중요한 단어일 텐데 이 중요한 단어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면 문장 맨 앞으로 도치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나머지는 의문문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see in the kitchen?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의문문 모양이 되는 겁니다. 도치를 배우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도치된 문장을 보고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문장의 앞부분 what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의문사 의문문도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의 더 다양한 예문은 57강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어구를 강조하려는 도치입니다. 29강 빈도부사 강의에서 나왔던 never, rarely 같은 부정어구인데요. 가령 She has never smoked. 그녀는 담배를 핀 적이 없다. 이 문장은 내용상 부사 never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정어구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문장 맨 앞으로 도치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나머지는 의문문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never has she smoked가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녀는 담배를 핀 적이 없다. 이 도치된 문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문장의 앞부분 never입니다. 다른 예문 Rarely does the inverse happen. 거의 그 반대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도치된 문장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시 맨 앞의 부정어구 rarely입니다. 참고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일반적인 어순의 문장으로는 the inverse happens rarely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othing could they find. 아무것도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강조하려는 부분은 맨 앞의 nothing이고 they could find nothing에서 도치된 문장입니다. Not a word did he say. 단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았다. 강조하려는 부분은 맨 앞의 부정어구 not a word이고요. He didn't say a word에서 도치된 문장입니다. 참고로 부정어구를 맨 앞으로 도치시키기 위해서 부정의 not이 a word와 함께 붙어서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한 점을 눈여겨봅시다. Never am I a liar. 난 절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never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I'm never a liar를 도치시킨 문장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93강에서 나왔던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도 굴을 안 좋아한다는 neither do I는 neither라는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도치시키고 나머지 문장을 의문문 형태로 바꿔놓은 모양인 겁니다. So do I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so는 부정어구는 아니지만 so가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되면 역시 나머지 문장은 동일하게 의문문 형태가 되거든요. 세 번째, 동사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강조하려는 도치입니다. 여기서는 38강에서 배운 네모 동그라미 자동사 문장과 64강에서 배운 구동사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The sun came out. 태양이 밖으로 나왔다. 이 문장처럼 문장이 주어 동사로만 구성된 자동사 문장이고 동사가 이동이나 움직임을 묘사하는 구동사일 때 구동사의 전치사는 마치 부사처럼 동사를 수식해서 동사의 이동 방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부사 같은 전치사를 더욱 강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도치할 수 있습니다. 부사 같은 전치사 out을 문장 맨 앞으로 도치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의문문 형태가 아니라 그냥 동사 주어 형태로 뒤집어만 줍니다. 좀 특이한데요. 원래 구동사로 한 덩어리였던 come과 out을 여전히 최대한 가깝게 두려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문으로 Down came the rain. 비가 내려왔다. 이 도치된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시 맨 앞의 부사 같은 전치사 down입니다. The rain came down에서 도치된 문장이죠. Away went the farmer's hat. 저 멀리 농부의 모자가 날아갔다. away를 강조하고요. The farmer's hat went away에서 도치되었습니다. Up went the goat. 위로 염소가 올라갔다. up을 강조하고 the goat went up에서 도치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도치된 문장은 모두 동요나 그림책에서 찾은 문장입니다. 이 도치는 대개 동사의 움직임을 생생하고 극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문학 작품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감탄문에서 봤던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려는 도치입니다. 바로 전 강의인 101강 감탄문 강의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These puppies are very cute. 이 강아지들은 아주 귀엽다. 이 문장은 내용상 형용사 cute를 더욱 강조하고 싶을 텐데요. 감탄문으로 도치할 수 있습니다. 문장 맨 앞으로 cute를 도치하고요. cute를 감탄하기 위해 그 앞에 how를 붙여줍니다. 수식할 형용사가 사라져서 불필요해진 부사 very는 삭제하고요. 문장 나머지는 그대로 주어 동사 형태로 놔두면 됩니다. 의문문 형태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how가 의문사이기도 해서 의문문 형태로 주어 동사를 바꿔버리면 의문문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감탄 뒤가 이렇게 의문문 형태가 되면 마치 감탄 뒤에 곧바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 같은 모순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의문문 형태로 바꾸지 않습니다. 감탄 뒤에는 평서문 형태인 주어 동사가 실제 그러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감탄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문으로 It's a fastball. 이것은 빠른 공이다. 형용사 fast를 강조하여 감탄하려고 하는데 fast가 a fastball이라는 긴 명사 안에 들어있는 형용사입니다. 이럴 땐 긴 명사 통째로 도치시키고 명사를 감탄할 수 있는 what을 앞에 붙여줍니다. 이때도 문장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주어 동사 형태입니다. 추가로 101강에서 so that로 만들었던 문장도 so rich를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도치할 수 있습니다. so rich를 맨 앞으로 옮기고 나머지 문장을 의문문 형태로 만듭니다.
So rich is Elon Musk that he has his own rockets. 또는 such that로 만들었던 문장도 마찬가지로 such a rich man을 더욱 강조하고자 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도치할 수 있습니다. such a rich man을 맨 앞으로 옮기고 나머지 문장을 의문문 형태로 만듭니다. Such a rich man is Elon Musk that he has his own rockets. 다섯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조동사의 기능 또는 역할을 강조하려는 도치입니다. 먼저 조동사 중에 가정의 느낌을 주는 조동사를 보겠습니다. 가정문을 공부했던 86강과 87강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f I were a teenager, 내가 10대라면 이 문장은 조동사이자 비동사인 were가 이 문장이 가정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면 조동사를 도치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가 드러나게 도치하려면 우선 접속사 if는 생략합시다. 가정문 강의에서 if는 가정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 접속사이긴 하지만 가정문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문장 맨 앞으로 조동사 were를 도치하고요. 나머지 문장 부분은 조동사와 함께 이미 의문문 형태가 되어 있네요. Were I a teenager? 과거형 조동사 were가 강조되면서 가정임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문으로 Had I studied hard?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 도치된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시 맨 앞의 조동사, 가정임을 보여주는 조동사 had입니다. If I'd studied hard 에서 도치된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Had I not made that mistake.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도치된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시 맨 앞의 조동사 had입니다. If I hadn't made that mistake 에서 도치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치가 될 때 not은 함께 도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눈여겨봅시다. 여기서 not은 가정문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도 않고 조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도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Should you want to go? 당신이 혹시나 가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도 맨 앞의 조동사 should입니다. If you should want to go 에서 도치된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으로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의 가정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원하신다면 정도의 의미입니다. 화자가 주어가 실제 동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Had I any money? 내가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맨 앞의 had입니다. 이 문장은 If I had any money 에서 도치된 문장인데요. 여기 동사 had는 조동사가 아니라 그냥 가지다는 의미의 일반 동사 아닌가요? 네, 요즘엔 have를 일반 동사로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have가 가지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자 동시에 조동사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비동사처럼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간혹 요즘도 have를 동사이자 조동사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도치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도치할 수 있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보면요. 과거형 비동사 were나 was, 과거형 had, 과거형 should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도 not은 함께 도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여섯 번째, 이번에도 조동사의 기능을 강조하는 도치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may 조동사를 보겠습니다. 법조동사 may를 공부했던 71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God may bless you. 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이 문장의 조동사 may는 바라고 소망하는 뉘앙스입니다. 이때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면 조동사 may를 도치할 수 있습니다.
문장 맨 앞으로 may를 도치하고요. 나머지 문장 부분은 조동사와 함께 이미 의문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May God bless you. 조동사 may가 강조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느낌이 진해진 문장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영화 스타워즈의 유명한 대사죠. 이 도치된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도 맨 앞에 조동사 may이고요. The force may be with you에서 도치된 문장이죠. May all of us live in peace. 우리 모두가 평화 안에서 살기를. 역시 바라고 소망하는 may를 강조하고요. All of us may live in peace에서 도치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장의 앞부분이 도치로 인해서 주목받고 강조되는 경우였고요. 이제부터는 문장의 뒷부분이 도치로 인해서 주목받고 강조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8강 강조문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대개의 문장은 도치가 없어도 원래가 뒷부분이 정보 가치가 높은, 즉 강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엄밀히는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은 도치로 어순을 뒤집어서 문장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강조 포인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주목받고 강조되는 자리인 뒷자리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나 어구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는 B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강조 포인트는 대개의 문장이 그렇듯 문장의 뒷부분입니다. B가 강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식과 같은 문장은 A와 B의 위치를 바꿔도 이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바꾸면 되는 원리입니다. 영차설 초반 강의에서부터 저는 A는 B다와 같은 문장을 뼈대 1 구조의 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볼 문장의 뒷부분을 강조하는 도치란 뼈대 1 구조 문장의 뒷부분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도록 단순히 비동사 앞뒤의 부분을 바꾸는 도치를 말합니다. 뼈대 1 구조 문장의 세 가지 형태를 종합했던 26강과 비동사 대신 쓸 수 있는 뼈대 1 동사에 대해서 공부한 44강을 복습하시고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Mike is her son. 이 문장은 her son이 강조받고 있습니다. 문장의 뒷부분이니까요. 조금 과장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마이크는 바로 그녀의 아들인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her son이 아니라 마이크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문장은 뼈대 1 구조 문장의 첫 번째 형태인 네모는 네모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네모의 위치를 바꿔도 사실상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제 마이크가 강조를 받는 문장이 됐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그녀의 아들이 바로 마이크인 것이다 정도의 느낌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 인물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그림 아래에는 위 그림은 누구누구이다 이런 해설이 들어가 있죠. Pictured above is James Cook. 위에 그려진 인물은 제임스 쿡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뒷부분인 제임스 쿡입니다. 이 문장은 뼈대 1 구조 문장의 두 번째 형태에서 네모와 세모의 위치를 바꿔놓은 세모는 네모 형태입니다. 그림 속 인물을 알려주는 문장이라면 그 인물의 이름이 가장 가치 있는 정보, 즉 강조해야 하는 내용일 테니까 이 문장처럼 뒷부분에 이름이 나오도록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원래는 James Cook is pictured above. 제임스 쿡이 위에 그려졌다 였을 텐데 이 문장을 위 그림의 해설로 넣는다면 좀 이상하죠. In the center of the park is the fountain. 공원의 중앙에 있는 것은 분수이다. 여기서도 뒷부분인 the fountain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 해석하면 공원의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분수이다 정도의 느낌을 주는 문장입니다. 공원의 중앙에 있는 어떤 것의 정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뼈대 1 구조 문장의 세 번째 형태에서 네모와 전면구의 위치를 바꿔놓은 형태. 원래는 The fountain is in the center of the park. 그 분수는 공원의 중앙에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문장의 뒷부분인 분수의 위치가 주목받는 느낌이고요. On the hill stood the king. 언덕 위에 서 있던 건 왕이었다. 강조되는 부분은 뒷부분 the king입니다. 이 문장도 뼈대 1 구조 문장의 세 번째 형태에서 네모와 전면구가 바뀐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동사인 stand를 쓴 문장이고요. 원래는 The king stood on the hill. 왕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의 아주 유명한 대사죠. 강조되는 부분은 역시 뒷부분 great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문장도 뼈대 1 구조의 세 번째 형태가 바뀐 모습이고요. 비동사 대신에 동사 come을 썼습니다. 도치의 효과를 조금 과장해서 해석해보면 큰 힘과 함께 오는 게 뭔지 알아? 바로 큰 책임이야 정도가 됩니다. 이런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 거죠. 원래는 Great responsibility comes with great power. 큰 책임은 큰 힘과 함께 따라온다 입니다. 다음, 도치로 인해서 뼈대 1 구조 문장의 뒷부분이 강조되는 문장 중에는 존재문도 있습니다. 지난 49강에서 배웠었죠. 예를 들면 A buffalo is there. 들소 한 마리가 저기 있다. 이 문장도 뒷부분 there가 강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there가 아니라 buffalo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뼈대 1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동사의 앞뒤 내용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팔로가 강조되는 문장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건 바로 들소야. 이렇게 어떤 대상의 존재를 극적으로 또는 강조해서 알려주는 존재문입니다. 참고로 존재문의 there는 장소를 알려주는 기능이 퇴화했어요. 거기라고 해봤자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실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장소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문장 앞이나 뒤에 전면구를 따로 추가해야 합니다. 존재문과 비슷한 문장으로 there 대신에 here를 쓰는 문장도 있습니다. Here's your key. 열쇠 여기 있습니다. 자, 강조되는 부분은 뒷부분 your key입니다. 호텔에서 숙소 열쇠를 짠 하고 건네줄 때처럼 상대방이 몰랐던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눈앞에 짠 하고 보여주는 그런 극적 효과가 있습니다. 형태는 there 존재문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 here는 의미가 퇴화되지 않았고 지금 여기라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도치를 하지 않은 문장은 Your key is here. 네 열쇠 여기 있네. 자, 여기까지 문장, 어순의 도치를 모두 알아보았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긴 명사의 어순이 다소 특이하게 바뀌는 경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명사에 다른 명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길게 만드는 그런 긴 명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예문을 하나 보면 She has a nice car. 여기의 a nice car가 긴 명사죠. 이런 긴 명사의 어순은요. 일반적으로 관사, 형용사,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말이죠. 만약 여기에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붙는다면 어순은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런 긴 명사의 어순이에요. 그런데 부사에 따라서는 이런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예문에서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as가 붙으면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부사가 형용사를 긴 명사 밖으로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어순이 달라집니다. 93강에서 봤던 동급 비교문이죠. 또 같은 예문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how가 붙으면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습니다. 역시 부사가 형용사를 긴 명사 밖으로 끄집어내고
문장 맨 앞으로 나와서 101강에서 배웠던 how 감탄문이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다시 긴 명사 부분만 보면 긴 명사에 어떤 부사가 접근합니다. 이 부사가 수식하려는 형용사가 긴 명사 밖으로 나와서 부사 바로 옆에서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순이 특이하게 바뀌어도 괜찮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형용사의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형용사가 상당한 무게감을 갖게 되죠. 즉,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게 되고 왠지 관사나 명사보다 더 먼저 말해줘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 형용사를 먼저 말하고 나머지처럼 남은 관사 명사를 뒤에 그냥 붙이는 거죠. 이런 형태를 만드는 부사는 as나 how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문으로 소개하면 She has as good a personality as Mother Teresa. 그녀는 마더 테레사만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How meticulous a person you are. 당신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군요. How good a pianist is he? 그는 얼마나 훌륭한 피아니스트인가요? Elon Musk is so rich a person that he has his own rockets. Tijuana is too dangerous a city to live in. 티후아나는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시이다. I don't need this expensive car. 난 이렇게나 비싼 차는 필요 없다. 여기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이 정도의 부사들이 어순을 바뀌게 할 만큼 형용사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부사입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이 한국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도치해 볼게요. 우선 칸을 넓혀 놓고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누군가 실수하거나 사고 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하는 말입니다. 내용상 무슨 짓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도치하지 않은 문장으로 영작하면 You've done what 정도가 되고요. 무슨 짓, what을 더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도치하고 나머지는 의문문 형태로 바꿔줍니다. What have you done? 참고로 너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하면서 원망하면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바보 같은 짓을 영어로 what 뒤를 the hell로 꾸며주면 됩니다. What the hell. 근데 좀 심한 욕처럼 들리니까 좀 점잖게 그렇지만 소리는 좀 비슷하게 What the heck으로 돌려 말하기도 합니다. 뒤는 마찬가지로 의문문 형태. What the heck have you done? 난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 거의 안 먹는다는 부정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면서 말하려면 I rarely eat breakfast 에서 rarely를 문장 맨 앞으로 도치하고 의문문 형태로 Rarely do I eat breakfast. 불이 꺼져 버렸다. 전구나 불이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꺼져 버렸다는 구동사로 동사와 전치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렸다 부분을 더욱 강조한다면 The light went off 라는 일반 자동사 문장에서 버렸다에 해당하는 off를 문장 맨 앞으로 도치하고 그 바로 옆에는 원래 구동사 한 세트였던 동사 went를 나란히 붙여줍니다. Off went the light. 제인이 네 목숨을 구했다니 놀랍구나. 이 문장은 99강 주어 it 강의에서 나왔던 문장이죠. 그때 이렇게 영작을 했습니다. It's shocking that Jane saved your life. 여기서 놀라운 형용사를 더욱 강조하면서 감탄해 볼까요? 감탄의 대상이 되는 형용사 shocking을 문장 맨 앞으로 도치하고 그 앞에 how. How shocking it is that Jane saved your life. 다음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는 실제로 발병했죠. 과거에 안 그랬다면 하고 가정하는 문장입니다. 이 가정문이 가정임을 더 강조해 봅시다. 일단 일반적인 가정문으로 If COVID-19 hadn't broken out 여기서 접속사 if는 생략하고 가정을 나타내는 과거형 조동사 had만 문장 앞으로 도치하면 끝. Had COVID-19 not broken out 부정의 not은 문장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태양이다. 이 한국어 문장은 문장 뒷부분에 있는 태양을 강조하는 느낌이죠. 이 느낌을 영어로도 그대로 살리려면 태양이 문장의 뒷부분에 오게 하면 됩니다. The sun is in the center of the solar system. 이 뼈대 1 구조 문장에서 등호 역할을 하는 비동사 is 앞뒤의 내용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In the center of the solar system is the sun. 여기 거스름돈이요. 캐셔가 손님에게 잔돈을 주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대상인 거스름돈을 강조하려면 Your change is here 라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Your change가 문장 뒷부분에 오도록 비동사 앞뒤를 바꿔주면 됩니다. Here's your change. 솔직히 마스크는 그렇게 웃긴 영화는 아니다. 마스크는 짐 캐리를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죠. 웃긴 영화라는 긴 명사 속의 웃긴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부사 그렇게가 붙어있는 모양새입니다. 복잡하네요. 자, 일단 이 부분만 영작을 해보면 웃긴 영화, a funny movie 여기에 funny를 강조해 주려는 부사 that이 등장하고요. funny는 명사 앞으로 나와서 that 옆에 바짝 붙어서 수식을 받으며 강조됩니다. That funny a movie가 됩니다. 문장 나머지 부분도 영작하면 Honestly, the mask isn't that funny a movie. 참고로 여기서 a movie라는 명사가 꼭 필요할까요? The mask가 영화인 줄을 뻔히 다 안다면 굳이 안 써도 상관없죠. Honestly, the mask isn't that funny. 괜찮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마스크는 그렇게 웃기진 않는다 라고 해도 무방하죠. 자, 여기까지 영작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로는 총 3번에 걸쳐서 명사, 형용사, 동사 뒤에 전치사구, 전명구가 붙어있는 표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시간은 명사 뒤에 붙는 전치사구입니다.